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있는 압록강을 뒤로하고 대국이라 불리는 곳에 발을 내딛었지만 일행을 기다리는 것은 가도 가도 끝없는 황량한 모래바람과 자비 없이 내리쬐는 태양뿐이었다. 잠시라도 몸을 쉴 만한 그늘조차도 없었다. 이 일행 중 맨 앞에서 말 한 필의 고삐를 잡아 끌고 가는 사내가 지친 듯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아이고, 더 나은 세상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전보다도 더 못하다니 그냥 좀 더 붙어 있을 것을. 마리에 올라탄 사신영감을 의식한 듯 나지막이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말이라도 뱉고 나니 순간 고단한 몸이 덜 지친 듯 하였다. 이 사내의 이름은 김칠성이라는 마부로 연산군의 아내 신비의 오라비이자 단경왕후의 아버지인 신숙은 집의 노비였다. 19이 되는 어느 해 집 앞 길가에서 집안 노복들과 파적 삼아 고누놀이에 몰두하느라 주인 신숙은 대감이 집에 돌아오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놀았다는 죄명으로 몹시 혼나고 멍석마리까지 당했다. 이에 김칠성은 내 한몸 누일 곳이 이곳뿐이더냐 하는 분기충천함에 도망을 쳤다. 재주가 많은 그는 수완을 발휘해 역참의 마부가 되었다. 더구나 천성이 넉천적이고 수완이 있는 그는 말다르는 솜씨까지 뛰어나니 중국 황제에게 임금의 서신을 전하는 사신 일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행의 맨 앞에서 사신의 말을 다루게 된 것이었다. 칠성이 하도 궁시렁대니 마리에 올라탄 봉표사가 한마디 했다. 여봐라, 허구한 날 뭘 그리 혼자 중얼대는 것이냐. 영감, 황송하오나 대국이라 그럴싸한 줄 알았는데 이 어찌 사람 살만한 곳입니까요? 어허, 너희 무지한 것들은 그리 생각할 법도 하다만 이곳은 조선의 시골 같은 곳이란다. 조만간 중원의 굉장한 곳으로 들어갈 테니 그만 궁시렁대거라. 이렇게 행렬은 며칠 뒤에 요동에 닿았고 땅거미가 짖기 시작하자 성내에서 가장 유명한 영발상이라는 여관에서 묵게 되었다. 사신을 비롯한 역관들은 위층의 행장을 풀고 마부와 진군들은 아래층 복로방의 여정을 풀었다. 복로방의 여정을 푼 이들은 힘든 여정에 다들 한숨을 내쉬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신세 타령을 시작했다. 에휴, 우리네 인생이 뭐 그렇지. 기대할 게 없구먼. 일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허름한 방은 우리 차지인이 말일세. 허구한 날 만두에 돼지국도 이제 신물이 다 나네. 허연 쌀밥 구경한 지가 언제인지. 이때 수완 좋은 칠성이 나서서 여관의 우두머리쯤 돼 보이는 사내에게 짧은 청나라 말로 빠이판을 연신히 외치며 손짓 발짓하니 다행히 말을 알아들었는지 쌀로 지은 밥을 저녁상에서 보게 되었다. 일행은 오랜만에 보는 흰 쌀밥을 허겁지겁 먹어댔는데 특히 칠성이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우겨 넣다시피 했다. 자연히 오랜만에 기름진 쌀밥이 들어가니 만들어 채우던 배가 놀랐는지 그만 배탈이 나고 말았다. 칠성은 급히 여관의 우두머리에게 뒷간을 물었으나 연신 여관 밖 들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런 아래 것들은 번듯한 뒷간도 아깝다는 건가? 이리 투덜거리며 칠성은 어둑어둑해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남들 눈에 띄지 않을 만한 풀밭에 자리를 잡고 이를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길가량 떨어진 곳에서 인간 같기도 한 예사롭지 않은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닌가. 칠성은 마저 볼일을 보고 빛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니 생선뼈 같지는 않은데 뾰족이 솟아난 무언가가 빛을 내고 있었다.
칠성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인지라 일단은 수건에 싸서 여관으로 가져와 줄에 묶어 벽에 걸어두고는 동행들에게 물었다. 에그, 무언 줄 알고 아무거나 가져왔는가? 아니, 그냥 무엇인지 알아나 보자는 것일세. 광채가 대단하지 않나? 여보게, 불길하니 내다 버리게나. 대체 그 흉측한 것을 뭐에 쓰겠나? 이렇게 동행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칠성은 궁금하여 그 물건을 고이 수건에 싸서 행장에 챙겨 담았다. 10여일이 지나자 사신 일행은 드디어 북경에 도착해서 융숭한 접대를 받고 사신과 역관들은 영빈관에, 마부와 진군들은 근처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제법 번듯한 여관으로 안내되었다. 칠성은 짐을 풀자마자 예의 그 물건을 동행들의 만류를 아랑곳하지 않고 벽에 다시 걸어놓은 채 궁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때 여관의 조선인 일꾼이 인사차 일행의 방으로 들어왔으며 벽에 걸린 그 물건으로 다가가 유심히 살피더니 누구 것이냐고 다급히 묻자 칠성이 나서며 답했다. 그 물건은 내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소? 이 물건은 보기 드문 귀한 것인데 제가 거간을 서겠으니 파시겠소. 그래요? 어디 한번 거간을 서보시오. 내 섭섭치 않게 구전을 드리리다. 일꾼이 기쁜 표정으로 방을 나가자 동행들이 칠성에게 물건이 팔리면 한턱 내라고 난리다. 참 그동안 그리 타박하더니만 보물이라는 말에 이제는 한턱을 내라는 말인가? 염치가 있어야지. 하여간 돈 100냥이라도 받으면 내 한 10냥어치는 냄새. 동행들이 물건 주위로 몰려와 칠성에게 치사를 하는 중에 여관의 일꾼이 윤기 흐르는 복색의 사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어서 들어온 상인인 듯한 사내가 칠성에게 값을 묻자 칠성은 100냥을 생각하고 돈 100이나 준다면야 파는 걸 생각해 보겠소. 돈 100이라 100만 냥은 너무 과다해. 100만 냥이라는 말에 칠성은 내심 놀랐으나 그래도 한번 질러보고 그 아래로 흥정이 들어오면 응할 생각으로 그렇소. 금 100만 냥이면 팔겠소. 이에 상인은 물건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입을 삐죽이면서 100만 금은 당치 않다해. 여기 금 10만 냥 어무 줄 테니 팔라 해. 우리 사람 돈은 안 된다 해. 안 팔면 나 그냥 간다. 금 10만 냥짜리 어음을 눈앞에 보니 칠성은 눈이 흔들리며 말문이 한동안 막혀버렸으며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동행들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칠성은 어음의 진위를 여관의 일꾼에게 확인시키고 물건을 군말 없이 내주었다. 물건을 받아든 상인은 입이 귀에 걸린 듯 연신 벙글벙글 웃으며 물건을 비단천에 고이 쌓아 깊숙이 집어넣었다. 우리 사람 좋다 해. 물려달라거나 하면 안 된다 해. 황실에서 이거 하나 구하려고 나라 끝까지 신하들을 보냈다 해. 허허. 상인이 방을 나간 후 여관의 일꾼이 구전을 달라고 하니 칠성은 1000냥을 주겠다고 하며 그 물건이 무엇인지 묻자 아니 그 물건이 무언지도 모르고 파셨소?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값을 후려쳐 살 걸 그랬소 그려. 그 물건은 수백 년 된 뱀의 뿔이라오. 이 나라 황후께서 태자가 없으셔서 그 뿔 한 쌍을 몸에 지니면 태자를 잉태한다 하여 하나는 구했으나 다른 하나를 못 구해 금 100만 냥을 상으로 내걸고 구하는 중이었다오. 아니 그럼 그 상인은 수지 많은 거래를 한 것이구려.
칠성은 100만 냥이라는 말에 아쉬움이 들었으나 다음 날 어음을 환전하여 눈앞에 금 10만 냥을 대하니 아쉬움은 저 멀리 달아났다. 약속한 대로 동행들에게 크게 한턱을 낸 칠성은 마부직을 그만두고 수개월 동안 호의호식하며 지내다가 말 수백 필에 비단을 싣고 고구로 돌아갔다. 이후로 7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부원군 신수군의 이세는 연산군의 폐위와 함께 사그라들었으며 중종이 즉위하자 신수군 형제는 숙청되고 말았다. 가장의 세상을 떠나자 대단했던 가세가 급전직하로 기울고 그 많던 하인들은 밤새 거의 달아나 버렸으며 살림을 챙기는 사람이 없어 사방에 거미줄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나마 노복 중에 만득이라는 늙은 하인만은 성심을 다하여 주인집의 가세가 회복되기를 염원했고 과거 주인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만득 노인이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고 아무 소득 없이 경상도 상주로 들어가고자 문경세제를 넘던 중이었다. 제를 넘는 중에 날이 덥고 노구의 먼 여정이 힘에 부치는지라 잠시 쉬어가려고 길가 그늘을 찾아 앉아 있었다. 그때 화려하고 정연한 행렬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맨 앞에 선풍도굴의 풍모에 높은 지에 있는 듯한 젊은이가 화려한 안장을 얹은 준말을 타고 일행을 이끌고 있었다. 그 이엄 있는 행렬에 만득 노인은 주눅이 들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절로 자리에 엎드려 예를 올릴 지경이었다. 행렬이 다 지나갈 즈음에 무장한 젊은 한 사람이 다가와 노인에게 신숙은 대감댁 만득 노인인지를 확인한 후 말에 올려 태우고 행렬을 뒤따르도록 했다. 만득 노인은 어느 대감의 행차인지 물었으나 따라오면 알 것이더라고만 하고 수많은 고개를 넘어 점점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 한동안 행렬을 따라 들어갔더니 높은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너른 평지에 기와집이 출비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앙 안쪽에 곱게 단청으로 치장하여 마치 궁궐인 듯한 정각이 높이 솟아 있으니 그 정각으로 행렬이 들어가자 만득 노인을 안으로 들이라는 주인의 정거리 왔다. 만득 노인이 잔뜩 긴장한 채 주인 앞에 엎드리니 만득 노인은 고개를 드시오. 목소리가 어딘가 귀에 익은 듯하여 깜짝 놀라 만득 노인이 고개를 들자 주인과 눈이 마주쳤다. 내 얼굴을 몰라보시겠소? 과거 노인의 수하로 있던 김칠성이오. 네, 설마 10여 년 전 집을 나간 그렇소. 지금은 이렇게 농림 현감이 되었으니 놀랄 법도 할 것이오. 허허. 오랜만에 상면으로 어색함을 떨치지 못한 만득 노인에게 농림을 다스리는 칠성은 지난 이야기를 소상히 전했다. 칠성은 귀국하면서 들여온 비단으로 더욱 큰 부를 쌓았다. 많은 재물로 신분을 바꿔볼 생각도 했으나 그래봤자 뒷짐지고 다니는 가짜 양반 노름이니 차라리 심산유곡에 마을을 만들고 세상에 불만이 많은 백성들을 모아 마을의 수장이 되었다. 만득 노인 역시 주인 댁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니 칠성은 비록 주인 댁을 도망쳤으나 한때의 정리를 생각해 수천 냥의 은자를 내주어 주인 댁이 멸문을 면하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만득 노인은 칠성과의 의리를 생각해 그 마을에 대해서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아름아름 알려지게 되었다. 칠성의 처지를 동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 석자를
드러내 말하지는 않았지만 몰락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옛 상전을 도운 것을 칭찬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행운과 호기로움으로 신분의 벽을 넘어서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간 칠성의 처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분의 벽이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